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는 빠른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푸틴은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투르고 비구조적인 새로운 경제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트럼프 관세 혼란 심화로 시장 하락, 미 관세 전쟁에 국민 결집 나선 중국, 협상 없는 전면전 대비, 한국은 관세 위협에 대비해 네트워크 요구 문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공화 온다. 중국의 부상을 돕는 온골, 자책골을 온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대통령 파면이라고 한국에서 유행한 용어를 차용을 했네요. 한동훈 이재명 의회 독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 다 휘둘려는 속셈. 늑대 닮았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일본 로봇 화재. 멸종위기에 돌아온 늑대들. 고대 DNA가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강아지들을 되살리는 방법.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시장 전망치 상회했다. 일본 2월 경상 흑자 사상 최대 4조엔 넘어 무역 수지 개선, 재무성. 끔찍하다에서 멋지다로 교육자들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로 편집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빠른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푸틴은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다니엘 존슨이라는 분석 기자가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텔레그래피 4월 6일자였는데 상당히 장문의 분석 기사인데 나름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읽어가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매장지뿐만 아니라 석유, 가스, 원자력 산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속국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숨기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소유한 미국 자회사로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회사라는 표현을 했네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겸손한 파이 중에서 입맛에 맞지 않는 선택이지만 크렘린궁과 백악관이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기로 결심한다면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휴전의 키메라, 이 키메라라는 말이 제가 뭐 몸통하고 머리하고 다른 그런 동물을 상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좀 헷갈리네요. 적들은 서로 직접 대화조차 하지 않고 여기에서 적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미국인 중개자를 통해서만 대화를 현재 나눕니다. 휴전의 키메라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는데 플레이 아메리카, 플랭, 영어로는 플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주요 러시아 기지를 식별, 손상 또는 파괴한 정확성, 예, 2주 전 엥겔스 비행장 습격은 연합군, 특히 미국의 스파이 위성 협력 덕분입니다. 푸틴의 목표는 미국이 우크라가 실제로 러시아 지방임을 설득하기 위해 리야드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우디에서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소련 시절부터 원래 지방이다, 러시아에. 이런 거를 주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수석 협상가인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있었고 여기에는 러시아에서는
푸틴의 그림자 외교관 키릴 드미트리예프 워싱턴 파견, 그는 스탠퍼드와 하버드에서 교육을 받고 말을 부드럽게 하는 과두 정치인으로 트럼프와 억만장자 중심의 측근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푸틴이 아닌 젤렌스키가 이 평화의 걸림돌이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드미트리예프가 워싱턴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스크바에게는 외교적 쿠데타다. 이제 사악한 황제의 사절단은 아마도 백악관 집무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는 백악관 집무실에 가가지고 찬밥 심세가 다해서 밀려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 황제 사절단, 황제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백악관 출입을 자유롭게 하게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전장의 정신,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무형의 요소들, 여러 가지 물리적 지원 이런 게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신이 어떠냐, 이런 면을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국가의 전투 정신은 무엇일까요? 전쟁 피로감은 있지만 젤렌스키에 대한 정치적 반발의 징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사업을 좋아하는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의 영웅적인 지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여성 하피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군인의 엘라는 러시아 숫자의 무게를 보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탄약이 없다면 아무리 절박한 용기라도 우크라이나를 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드론도 있고 탱크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155mm 포탄이죠. 일부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나라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가진 않지만 155mm 포탄은 어떤 방송에서는 50만 발, 월 50만 발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 하는 뉴스도 본 게 있습니다. TNT 다이너마이트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TNT는 또 우리나라의 풍산이 또 아니 한국 화약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만은, 루즈벨트 이후 역대 미 대통령들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의 미국 역할을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고맥에 던지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고맥에 던지면 대만은 트럼프를 동맹국으로 믿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보석과 본토를 구분하는 좁은 해협을 건너 중국 인민군은 자체적으로 특별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어느 쪽이든 흔들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방적인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의 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는 엄청난 점령당한, 요거는 제가 좀 가로치고 넣습니다. 난민 유입을 흡수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우크라이나 지역에. 더 나쁜 것은 푸틴의 조건이 휴전되면 우크라이나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 없이 광대한 국토를 포기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젤렌스키 몰락은 시간 문제일 뿐이며 그 후에는 국가가 해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푸틴의 접근에 대한 휴전은 카르타고 평화이자 소련 러시아 제국을 부활시키려는 그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위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명 이상의 영불 전투기를 격추한다면 미 공군은 그들에게 보복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의 핵심은 독일입니다.
프리드르 메르츠 총리 당선인은 그가 이끄는 연합이 독일 군대와 전략적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수천억 유로를 차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무력화시키지 않고 휴전을 합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토 회원국들은, 특히 미국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의 진정한 시험대는 우크라이나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항적이고 굴하지 않고 서 있는지 여부여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나름대로 핵심적인 면만을 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공의 대만 침공이 실현되면 시진핑이가 트럼프의 전략 전술에 걸려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러와 중국 본토 공격을 할 거임.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 패배는 중공이 동시베리아를 공략할 것이므로 중국이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 키신저가 중국을 개방시킨 장본인이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게 타계하기 전에 그 트럼프한테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죠. 따라서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친해질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나토 뭐 이런 것보다도 핵심 최종, 그러니까 목표는 중국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커졌다 그런 얘기예요. 우크라를 고맥에 던진다고 대만이 미국을 불신하게 되면 그게 중공의 대만 침공 시기니까 달리 생각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포기했다고 대만도 포기할 거라고 불신을 갖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입장이 좀 틀리지 않느냐. 결국 중공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국의 서투르고 비구조적인 새로운 경제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피터 자이안이 4월 7일 뉴스레터입니다. 일부 2차 관세가 괜찮은 이유. 더하기 돈을 건드리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부 2차 관세가 괜찮은 이유라고 제목으로 3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구매에 대한 새로운 25%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미시와 거시를 다루겠습니다. 초안 작성자들이 헌법을 작성한 방식에 따르면 관세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의 무역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있지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일반적으로 미국을 강타하여 전문 정유소에서 처리합니다. 이걸 얘기 들어보니까 베네수엘산 석유는 너무 끈적끈적거려 가지고 이거를 그 미국 메이저 그 회사가 사다가 아, 그, 그 텍사스 주 쪽에서 정유를 해가지고 팔아야 된답니다. 따라서 이 관세는 베네수엘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고 미국 정유사들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수입해 가는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원하는 것에 관세를 부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얼마나 많은 구멍을 뚫을 수 있든 간에 더 넓은 현실은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투르고 비구조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미국은 큰 무대에 오르기 전에 새로운 도구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궁금한데요. 관세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서투르고 비구조적인 것이지만 새로운 경제도구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할 수 있을까?
미국의 새로운 경제 도구는 무엇이냐? 자, 우리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자유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은 지금 국가 자본주의라고 표현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제의 새로운 도구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자유무역을 하려면은 상호 0% 관세를 서로 해야 그게 상호 관세 없애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제 같은 머리 수준으로는 미국의 새로운 경제 도구가 뭘지 참 감이 안 잡히는 얘기입니다. 매우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그 편집점 환자로서 말씀드린다면은 새로운 경제 도구에 원가 회계 대신 스르프 회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또 강력히 여기에다가 또 붙이고 싶네요. 이 정도면 저도 편집증 환자예요. 트럼프 관세 혼란 심화로 시장 하락. DW 뉴스인데 독일 국영 언론이라고 합니다. 주요 주가 지수는 월요일에 폭락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범위한 관세 계획에서 물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홍콩의 항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어 12%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 하락을 했다고 나왔죠. 코스피 지수가. 대만, 일본, 중국, 인도, 한국에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독일 닥스가 거래 시작 시 약 10%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그 유럽, 독일 이런 데가 또 충격파가 왔는데 이게 뭐 그 코레지 오브 프리덤이라는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엘가가 뭔 약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의 용기 이런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머스크가 미국과 유럽이 상호 관세 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언급을 발언을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책임자 같은데 모든 수입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균형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모든 사람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 거다. 규모의 효율성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세를 제로로 낮추는 것을 포함하여 기꺼이 트럼프에게 기꺼이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EU에서 그런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것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미국 메이드 인 USA를 관세를 많이 매기는 게 있는데 미국도 농산물 수출 국가이기도 하고 또 세일 혁명에 의해서 석유도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무관세다 그러면 뭐 자유무역 세계 자유무역 세계는 끝났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뭐냐. 물론 미국이 잘 사는 거죠.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지만은 그동안에 여러 그 미국이 수입을 해주면서 세계 경제가 활성화됐죠. 우리나라 경제 개발도 사실 그 영향을 받은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못 찾겠다. 이제 힘들다. 미국도 계속 재정 적자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는 나름대로 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를 악으로 지금 몰고 있는 여론몰이들은 역시 그 리버럴한 측에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관세 전쟁에 국민 결집 나선 중국.
협상 없는 전면전 대비. 베이징에서 이은정 특파원이 조선비디오에서 4월 7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미 관세 하늘 무너질 정도 아냐. 상호관세 패자는 미국이 될 것이다. 체력 대응수단 충분히 있다고 중국은 주장합니다. 중국 미와 협상 대신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는 전망. 사회불안 확대 전에 미리 여론 다독이기 나선 듯 이렇게 핵심 요약을 해서 보도를 했네요. 여기에 이제 인용한 게 한자를 요거는 읽어볼만 하네요. 집중 정력 변호 자기적사 했는데 자신의 일을 이번에 변화시키는 기회다. 정신력을 집중하는데 요거를 이 번역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 이게 영어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 목적어를 뒤에 두고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생김생김은 비슷해도 말이 틀리면은 중국 애들이 원래 중국말이 우리하고는 어순이 틀리고 뭐 오랜 세월 얼굴이 비슷해졌지만은 옛날에는 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뭐 일단 북쪽에서 침략을 해가지고 많이 씨를 뿌렸으니까 뭐 중국 애들이 공략을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이 변했다 뭐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거 사이도 좀 빠진 얘기입니다만은 특히 이번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건 두고 봐야죠. 앞으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은행 지급 준비율 인하와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정책 도구는 충분한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언제든 도입할 수 있고 재정정책은 지출 강도를 높이고 진행을 가속할 여지가 여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무역전쟁이 전면전에 돌입하자 중국 지도부가 관영 언론을 동원해 국민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주거리는 여전히 팍팍한 상황이다. 중국 가계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한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도 가계자산이 우리나라는 80%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현금이 안 돌아요. 현금이. 여기에 지난해 최대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까지 꼬꾸라지게 되면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중국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2%에서 지난해 14.7%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하는 것을 100이라고 그러면은 미국 수출은 이제 15%뿐이 안 된다 하지만은 우회 수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모르는 얘기죠. 관영 중국 중앙TV, CCTV 역시 전날 미국의 상호 관세 때문에 미국에 크게 의존했던 베트남의 의류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러한 여론전은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답니다. 또 다른 뉴스로 한국은 관세 위협에 대비해 네트워크 요금 문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규리 기자가 코리아타임즈에서 4월 8일 새벽 3시에 보도를 했네요. 협상 카드 중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거 제한된 네트워크 사용료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네트워크 통신망을 하는 데가 우리가 3대 통신회사죠. 무선통신회사 KT, SK 브로드밴드, LG U+플러스 세 군데인데 이 콘텐츠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콘텐츠 업체들이 전국 망에 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를 기부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으니까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거를 법제화하는 거로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 그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고서 미국 정부에 또 꼰질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정보통신부가 있죠. 어, 유튜브, 구글 같은 회사죠. 30.6%입니다. 국내에서 일일 평균 교통량이라고 표현했는데 넷플릭스가 6.9%, 메타가 5.1%, 페이스북 뭐 이런 거죠. 인스타그램도 들어가고 국내 토종 네이버 2.9%뿐이 안 되고 카카오 1.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얘네들은 40%가 넘으면서 공짜를 쓰고 있다. 자기네들은 공짜로 써도 된다는 어떤 논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협상 카드로 좀 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트럼프 공화원다 중국의 부상을 돕는 오운골 자책골을 오운골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대통령 파면 곤도 다이스케 현대비즈니스 편집국장입니다. 트럼프 공화원이 도래 2일 동안 970조엔 날아갔다. 황금의 1920년대가 끝났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리더십이 한 원인. 무역통상 문제에 정통한 이코노미스트 타시로 토시 씨는 세계 경제의 발전 혹은 미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혀 비합리적인 관세입니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자유무역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못할망정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것은 이번 관세입니다. 미국인의 자산이 날아갔다. 트럼프가 대악수를 가리켰다. 그래서 중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락다운을 하는 바람에 경제가 눈에 띄게 악화됐는데 GDP의 30%를 바치던 부동산 거품도 완전히 무너졌고 아울러 2023년에는 반간첩법 개정 등 총체 국가 안정관 종합적 안전중시 정책을 우선시하면서 더욱 악화됐습니다. 잘못하면은 민간인도 스파이로 걸려드는데 우리나라 참 그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간첩법을 빨리 개정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감시하는 그런 중국에 가서 뭔 이제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일본도 포함한 외자의 철수와 축소가 잇따르면서 중국 경제는 바닥에 빠진 형국이 됐다.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 대 미국의 모든 나라가 달라붙는 것였는데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관세를 통해서 21세기 소련으로 둔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필이면 대악수를 가리키고 말았다.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일견 뭐 그런 거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모든 세계 국가의 유화책으로 접근을 한다 이게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뒷받침하는 자책골 아니냐 이번 관세가. 요즘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스마일 외교에 철저하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공동체 용어가 옛날에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우리말로 공동체로 번역되는 커뮤니티는 자꾸 부정적으로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중국은 세 가지 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 법규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5년 4월 10일 12시 1분부터 미국 원산의 수입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첫 번째, 미국이 원산지인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현행 적용하고 있는 세율에 추가로 34%의 관세를 부과한다. 현행 보세, 감세, 면세 정책은 바꾸지 않되 이번 추가 관세에는 감세, 면제 조치는 허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2025년 4월 10일 12시 1분 이전에 화물이 이미 출항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고 4월 10일 12시 1분부터 2025년 5월 13일 24시까지 수입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가 규정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 유예기간을 준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또 대응하나 보려는 모양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 수입품의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미국 수입품의 34%의 추가 관세로 맞대응을 한다는 거죠. 중국 주장이 정론으로 들린답니다. 이 편집장은. 유럽도 미국을 떠나 중국으로 그렇게 될까요? 트럼프는 파면되는 첫 대통령인가? 지난 4일 트럼프 고질라가 짓고 있는 것은 시기에 있는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내게는 무모한 계엄령을 발령한 윤 대통령이나 역시 무모한 관세를 발령한 트럼프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그 비교를 트럼프하고 그 윤 카나하고 비교를 하니까 또 재미있네요. 그리고 친중에 편중된 글이라고 제가 또 읽혀지네요. 객관적으로 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그 관세의 배경 비전을 일본이 이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또 그런 언론 매체의 그 또 그러니까 생각이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현대 비즈니스 편집장은 트럼프가 윤칸 같은 그런 그 말맞다나 이 고질라 같다 하는 그래서 혹시 파면당하지 않겠냐 트럼프도 그렇게 희망하는 것 같네요. 이것도 두고 봐야죠. 이제 뭐 대통령 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한동훈, 이재명, 의회 독재, 제왕적 대통령 권력 다 휘두르려는 속셈 고수정 데일리안에서 4월 7일 날 했는데 별도 그 뭐 사람들이 그 뭐 언론기관에서 뭐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내용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실상 개헌 거부의 일갈 시대교체 반대하는 호언 세력 임기 줄여서라도 구시대 끝낼 것. 한동훈 대표가 그 개헌을 거부한 데 대해서 의회 독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개헌보다 내란 정신이 먼저라는 맥락 없는 핑계대지 말라. 언제 윤 대통령이 내란은 고발을 해서 또 뭐 어떻게 될지 검찰에서 어떻게 또 수사할지 모르지만은 어, 계엄이 내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논쟁만 격화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복합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께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듯하다라고 밝힌 바 있답니다. 이재명 씨는 씨라고 내가 붙여줬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한마디로 개헌은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며 87 헌법에 수명이 다하게 만든 한 축인 이 대표가 개헌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했는데 한동훈 씨가 국민이 먼저다 이렇게 해서 책을 냈죠. 뭔가 비슷한 냄새가 나요. 늑대 닮았네.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일 로봇 화재. 이정현 기자가 GD넷 코리아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가와사키 중공업이 사적 보행 로봇 공개했다. 산악형 오토바이 대체할 것. 꼭 그것만이 아니라 험준한 산에 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긴 그런데 이게 이런 로봇이 늑대 로봇이 영화 이미 된 적이 있죠. 영화된 게 있는데 그 영화 속에 만들어진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가 실제
실제 이렇게 그렇게 빨리 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타가지고 뭐 안 떨어지고 잘 할 수 있게끔 다 그 탑승자를 인지를 해가지고 안전 보행과 달리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래 가와사키 중공업이 방위산업 업체로 유명한데 이번 로봇은 코레오 코리아 뭐 이렇게 짓나 몰라. 어쨌든 그리고 또 이 가와사키 중공업이 스즈카 서킷에서 수소로 구성되는 수소 하이스 모터파이를 시연하기도 했다. 오토바이까지 또 수소로 하는 그런 거를 했는데 이 늑대 로봇도 수소 에너지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은 멸종위기에 돌아온 늑대들, 고대 DNA가 왕자의 게임으로 유명한 강아지들을 되살리는 방법. 그 왕자의 게임의 그 흰 늑대가 엄청 크기가 큰 늑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DNA를 편집해서 이 개의 자궁에 넣어 가지고 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팀은 13,000년 된 치아와 72,000년 된 두개골에서 DNA를 채취하여 건강한 끔찍한 늑대 강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그런. 근데 새끼 때는 이것도 귀여운데 이게 크면은 등치가 엄청 하고 어쨌든 한때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 콜로 회사 이름이 이 콜로 자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동물한테 이런 분야를 우리가 생명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면은 SF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했지만은 전투 인간 강력한 전투병 뭐 이런 전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DNA를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진상으로는 뭐 사이즈가 얼마인지 뭐 이게 엄청 큰 사이즈의 흰 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5개월 된 늑대 중 한 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회색 늑대의 세포를 채취하여 동물을 더 크고 근육질로 만들고 끔찍한 늑대의 독특한 흰색 털을 얻기 위해 20번의 유전자 편집을 기록했습니다. 그 세포들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의 난자세포에 삽입되었고 대리모 역할을 하는 다른 개의 자궁에 이식되었습니다. 첫 번째 끔찍한 늑대 강아지가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되었을 때 콜로잘의 매트 제임스는 즉시 그 크기에 놀랐습니다. 라고. 이게 사진상으로 몰랐지만 꽤 큰 모양이에요. 강아지 새끼 때부터.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 시장 전망치 상회해가지고 뉴스를 띄웠는데 전망치보다 좋다는 의미지만은 오늘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어요. 매출이 79조 원입니다. 2024년 1분기 실적이 71조 9,200억 원으로 9.8%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0.2%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못 올리고 영업비용은 올라갔다. 0.2%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작년 수준은 좀 영업이익은 작년 수준 이하로 내려간 거죠. 당초 시장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으나 갤럭시 S25 모델의 판매 호조와 D램 출하량 선방 등으로 시장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 원 안팎인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 삼성전자의 그 자회사인 삼성전기가 그래서 2024년도 실적이 얼마나 또 나왔는지 또 갑자기 궁금해져 가지고 삼성전기 실적도 한번 보고 싶네요. 2월 경상수지 사상 최대 4조에 넘어 무역수지 개선 재무부. 자, 4월 달에는 이제 관세 폭풍이 왔는데 2월 달그 통계가 한 달 정도 걸리는 모양이죠. 재무성에서도. 지지통신경제부 4월 8일자입니다. 그 경상주지가 4조 607억엔 흑자를 냈고 무역수지는 그 7,129억엔 흑자랍니다. 그 작년 동월에는 2,983억 원 적자였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 일본의 그 2월달 실적은 좋았다 이런 얘기네요.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장치, 반도체 장비 등이죠. 수출액이 증가한 반면 원유와 석탄 등의 수입이 감소했다. 엔화 약세로 돼서 수입하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또 감소했겠죠. 자, 어떻게 감소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1, 2월 달에 그 2월 달에 와서 흑자로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에버그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거를 청해 컨테이너 보드라고 그러는데 에버그린이라는 컨테이너가 있죠. 이게 무슨 청해 컨테이너 보드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 그걸 잠깐 도쿄도 고토구 AFP 시사의 사진을 했습니다. 에버그린이라는 그 선사의 전용 그 컨테이너 부두인 것 같아요. 에버그린. 끔찍하다 해서 멋지다로 교육자들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트럼프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딜런 스테이블 포드가 야후뉴스에서 4월 5일 날 보도했던 내용인데요. 야후뉴스는 교사, 관리자 및 기타 학교 직원들에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반응을 요청해가지고 약 한 400여 명한테 회신을 받았답니다. 트럼프는 1979년에 의회에 만들어진 이 부서가 낭비적이며 자신의 목표는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의견 하나만 샘플을 가져왔어요. 저는 트럼프 유권자는 아니지만 DOE를 해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노 차일드 레프트와 레이스 투 톱 시절에 가르쳤습니다. 두 가지 이니셔티브 모두 실패로 판명되어 학교들이 시험 점수를 추적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임의적이고 유익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량화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그들의 자유롭고 적절한 교육 권리 그리고 그 일을 지원하는 연방기금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개입 없이 지역 차원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든이라고 40세 시카고 출신 6학년 영어 교사가 답신을 한 내용을 샘플 하나 저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교육부 폐쇄를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제빈 보즈포드 워싱턴 포스트 거기에서 찍은 사진인 모양인데 이 서명을 할 때 이런 행사같이 학생들 미국은 워낙 커서 주 정부가 가리키는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연방교육부가 뭔 필요 있느냐. 뭐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생각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나라에서는 좀 필요할지도 모르죠. 그 각 그 도에서는 글쎄요. 그리고 또 교육청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자관 우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전교조 뭐 이런 거로 좀 시끌벅적한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저는 중앙통치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지방에 따로 이 좁은 나라에 그 뭐 사투리도 있지만은 표준말로 다 가리키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이 따로 놀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삼국시대로 돌아가죠. 신라 백제 고구려로 돌아갈 것 같아요. 충청도가 어디에 낄지 모르지만. 트럼프의 행보에 매력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수능제도 그래서 없어야 된다. 초저출산율과 이거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능제도 이런 것 때문에 좋은 대학교, 서울에 몰려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뭐 우리나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상 4월 8일자 편집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